마음 깊은 곳에 숨은 상처. 그것은 어떤 약도, 어떤 의학적 방법도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다. 그것들은 어둠 속에 숨어 영혼을 갉아먹으며 주변 세상을 색깔 없는 회색 그림으로 바꾼다. 하지만 때로는 단 한 번의 포옹, 이해로 가득한 부드러운 눈빛만으로도 외로움과 절망의 심연에서 사람을 끌어올려 삶의 빛으로 이끄는 놀라운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 이것은 작은 진돗개 눈처럼 순백의 털과 무한한 큰 마음을 가진 외로운 한국인 남성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구원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사랑에는 말이 필요 없으며 가장 깊은 유대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생생히 증명한다. 김민수는 63세가 되었다. 그의 인생은 이제 조용하고 외로운 존재에 불과했다. 그는 강원도 북부의 산골 깊은 곳에 있는 낡은 목조 주택에 홀로 살았다. 그곳은 언덕이 굽이치고 푸른 소나무로 덮여 있으며 공기에는 늘 축축한 흙과 수지 냄새가 떠돌았다. 그는 한때 재능 있는 수의사로 능숙한 손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작은 생명을 구하고 돌보는 데 인생을 바쳤다. 서울에 있던 그의 진료소는 짖는 소리, 야옹 소리, 그리고 반려동물을 데려온 주인들의 즐거운 웃음소리로 북적였다. 그의 삶은 한때 의미와 사랑, 그리고 생명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갑자기 무너졌다. 그의 아내 윤서 돈화한 미소와 새벽 노을처럼 빛나는 눈을 가진 여성과 악성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죽음은 육체의 일부를 앗아간 것뿐 아니라 민수의 영혼까지 빼앗았다. 그 고통은 너무 크고 견딜 수 없는 것이어서 서울 도시에 더는 머물 수 없었다. 모든 골목, 모든 소리가 윤서를 그리고 깨진 행복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서울의 집을 팔고 심혈을 기울였던 수의사 일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가족이 살던 낡은 목조 주택은 거대한 삼나무와 웅장한 산으로 둘러싸여 그가 스스로 쌓은 외로움의 요새, 피난처가 되었다. 민수는 누구에게도 동정을 받고 싶지 않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 쌓은 껍질을 어지럽히는 어떤 교류도 원치 않았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자신과 손질할 기력이 없는 작은 정원, 그리고 숲을 스치는 바람이 가져오는 과거의 속삭임뿐이었다. 민수의 매일 똑같이 흘렀고 고요와 공허의 소용돌이 속에서 반복되었다. 그는 아침 일찍 안개가 나뭇잎에 얽혀 있을 때 일어났다. 장작난로로 차를 끓였고 녹차의 은은한 향이 소박한 소나무 냄새와 섞여 단조롭고 감정 없는 향을 만들었다. 그는 오래된 도자기 찻잔에 차를 따르고 마르고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들고 현관에 몇 시간이나 앉아서 멀리 숲을 바라보았다. 울창한 녹색 나무들, 겹겹이 쌓인 산들, 모두가 조용했지만 평화로운 고요가 아니었다. 바깥 세상의 소리, 머릿속의 슬픈 기억의 소란을 삼켜버리는 무거운 고요였다. 그는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멀리 나가지 않고 집과 작은 정원만 배회했다. 그의 삶은 희망도 절망도 없는 단지 공허하고 따분한 반복이었다. 마치 물이 마른 강처럼 더는 흐르지 않았다. 그 가을 아침, 공기는 평소보다 차가웠다. 단풍잎은 붉게 타오르듯 물들어 산빛 아래 생동감 있는 그림을 그렸고 민수의 어두운 삶과 완전히 대조되었다. 그는 두꺼운 코트를 입고 낡은 모직 모자를 쓰고 늘 하던 숲 가장자리를 걷는 산책을 나섰다. 그의 걸음은 느리고 규칙적이었으며 시간을 세는 것을 멈춘 낡은 시계 같았다. 그의 생각은 과거와 현재 사이를 표류하며 방향 없이 떠돌았다. 사람의 왕래가 적은 오솔길, 소나무가 빽빽한 숲 근처를 지나갈 때 민수는 갑자기 희미한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나약했고 광대한 산속에서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 같았다. 처음에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나 새의 울음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다시 들렸고 이번에는 더 분명하고 길게 마치 작은 생명의 한탄처럼 들렸다. 얼어붙은 줄 알았던 그의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아팠다. 그것은 동물과 함께 인생을 보낸 수의사의 본능적 충동이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신음소리가 그를 이끌어 덤불 속으로 들어가게 했고 그는 빽빽한 가지와 잎을 헤쳤다.
마른 잎과 썩은 가지 더미 속에서 그는 강아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진돗개로 생후 2개월 정도 되어 보였고 크림색과 흰색 털은 진흙과 마른 잎으로 더러워져 있었다. 작은 강아지는 귀를 내리고 차가운 바람 속에서 떨고 있었다. 오른쪽 앞다리는 부어 있었고 부상당한 것 같았다. 아마 넘어졌거나 어딘가에 걸렸을 것이다. 그것은 움직이지 않고 호박색 큰 눈으로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두려움도 희망도 없었고 단지 공허함, 생명의 빛을 잃은 모습이 있었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민수 자신의 눈에 비쳤던 것과 똑같았다. 이 불쌍한 강아지를 누가 이런 외진 곳에 버렸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민수는 떠날 수 없음을 알았다. 그의 마음에 책임감과 다시는 느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연민이 솟아올랐다. 마치 따뜻한 무언가가 그의 마음에 가장 차갑고 깊은 부분에 닿아 조금 녹인 듯 했다. 그는 망설였다. 관여해야 할까? 새로운 유대, 또 다른 고통의 가능성을 스스로 초래해야 할까? 하지만 강아지의 공허한 눈에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떠날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몸을 숙여 강아지를 부드럽게 안아 올렸다. 그것은 저항하지 않고 떨면서 그의 품에 몸을 기댔다. 그 작은 몸의 온기가 두꺼운 코트를 뚫고 민수의 가슴에 전해졌다. 이 느낌, 얼마나 오랜만이었을까? 그것은 생명의 느낌, 필요로 하는 느낌, 신뢰받는 느낌이었다. 집에 돌아오자 민수는 강아지를 따뜻한 나무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는 따뜻한 우유를 준비해 조심스럽게 그릇에 담았다. 강아지는 배고픔에 허겁지겁 마셨다. 그 후 민수는 따뜻한 물과 부드러운 수건으로 강아지의 털에 묻은 진흙과 잎을 정성스레 닦아냈다. 그는 앞다리의 상처를 살펴보았다. 꽤 깊은 열상으로 어딘가에 걸렸거나 날카로운 물체에 베인 것 같았다. 수많은 어려운 사례를 치료해온 수의사의 경험으로 그는 상처를 소독하고 정성껏 붕대를 감았다. 그는 강아지에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단지 회복되면 활발한 진돗개를 사랑으로 키울 수 있는 젊은 가정에 보내줄 생각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말라고 다짐했다. 상실의 피로감은 이미 충분했다. 하지만 첫날 밤 무언가가 바뀌었다. 밥을 먹고 치료받은 강아지는 민수가 준비한 부드러운 쿠션에서 깊이 잠들었다. 민수는 낡은 안락의자에 앉아 창밖으로 고요한 정원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문틈으로 새어들어와 나무바닥에 희미한 빗줄기를 만들었다. 늘 그렇듯 슬픔이 그를 감싸며 차가운 담요처럼 덮었다. 민수가 슬픔에 잠겨 멍한 눈으로 어두운 정원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강아지가 몸을 움직였다. 그것은 조용히 쿠션에서 기어나와 작은 발소리를 내며 그에게 다가왔다. 민수는 발소리를 들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고요에 익숙했고 그것을 깨는 것을 원치 않았다. 강아지는 안락의자 옆에 멈춰 섰다. 짖지도 울지도 꼬리를 흔들지도 않았다. 그저 그곳에 앉아 호박색 큰 눈으로 기묘한 이해로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수는 그 시선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강아지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요구가 없었고 단지 깊은 관심이 있었으며 마치 그의 영혼에 숨겨진 고통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강아지는 조용히 뒷다리로 서서 앞다리를 민수의 무릎에 올렸다. 핥히거나 덤벼들거나 거칠지 않았다. 매우 부드럽고 신중한 동작으로 마치 그를 놀라게 할까 두려워하는 듯 했다. 그리고 작은 머리를 그의 가슴에 기댔고 쿡 하고 작고 만족스러운 소리를 냈다. 그것은 일부 개만이 내는 독특한 소리였다. 퐁. 민수는 굳어버렸다. 그는 아내를 안고 손자를 안고 친구를 안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생명에게 안긴 것은 처음이었다. 그것은 배고픔 때문도 그에게 무언가를 원해서도 아니었다. 마치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 고통, 저도 느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민수는 말을 잃었다.
그의 손은 예전에는 슬픔으로 떨었지만 이제는 다른 감정 오랫동안 묻혀있던 따뜻한 감정으로 떨렸다.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외로움의 마른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 유대의 눈물, 다시는 느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감정의 눈물이었다. 아내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그런 감정을 느꼈다. 그는 손을 뻗어 강아지의 부드러운 털을 조심스레 쓰다듬었다. 그 쿡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그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음악 같았다. 민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강아지의 작은 몸의 온기가 옷을 뚫고 가슴에 전해졌다. 그 순간 주변 세상은 사라지고 그와 이 작은 생명만 남았다. 외로운 두 영혼이 어둠 속에서 만났다. 그는 필요한 것을 찾았다. 이 특별한 생명의 이름. 마음이 차분해진 후 그는 그것을 눈이라 이름 지었다. 눈의 뜻, 순백으로 새 출발을 상징하는 눈, 차갑지만 녹으면 따뜻해지고 생명을 키우는 물이 되는 눈. 눈처럼 하얀 털의 작은 암컷 진돗개. 눈은 그의 삶에 온기를 되찾아 주었다. 그날부터 눈은 임시로 맡은 강아지가 아니었다. 눈은 민수의 없어선 안 될 동반자, 삶의 새로운 빛이 되었다. 그들의 유대는 점점 깊어졌다. 유대나 미래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눈이 가져다준 온기에 점차 녹아내렸다. 민수는 이 작은 개가 책임뿐 아니라 운명의 기적, 선물임을 깨달았다. 눈은 그에게 삶을 되돌려 주었다. 민수의 작은 집은 외로움의 은신처가 아니라 활기찬 장소가 되었다. 매일 아침, 눈은 그가 차를 끓이는 옆에 앉아 호박색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매일 밤, 그가 책을 읽을 때 눈은 그의 발치에 붙어 있었고 작은 쿡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리고 그가 슬픔에 잠겨 어깨를 떨어뜨리고 추억의 무게에 짓눌릴 때면 눈은 다가왔다. 무릎에 조용히 발을 올리거나 가슴에 머리를 기댔고 혹은 그냥 발에 몸을 기대고 따뜻한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마치 그의 깊은 외로움을 이해하는 유일한 존재처럼. 그 말 없는 포옹은 그들의 특별한 언어가 되었고 어떤 말보다 강력한 조용한 위로였다. 민수는 눈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윤서에 대해 그들의 아름다운 추억, 고통, 그리고 희미한 희망을 이야기했다. 눈은 조용히 듣고 가끔 쿡하고 대답하며 무조건적인 이해를 보여주었다. 민수의 삶은 놀랍도록 변했다. 은둔자였던 그는 눈을 돌보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현관 밖에 눈을 위한 넓은 놀이터를 손수 만들었다. 나무 계단으로 오를 수 있게 하고 작은 덤불로 탐험할 수 있게 했다. 최고의 사료를 사서 눈과 노는 시간을 늘렸다. 아침에 숲을 조용히 바라보는 대신 눈과 산책을 나갔다. 눈은 명랑하게 뛰어다녔고 하얀 털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으며 경쾌한 발소리가 민수의 마음의 슬픈 고요를 몰아냈다. 어디를 가든 눈을 데려갔다. 눈은 그의 그림자가 되었고 생기 있고 생명으로 가득한 그림자가 늘 곁에 있었다. 얼마 후 놀랍고 감동적인 또 다른 일이 일어났다. 민수의 7살 조카 벚꽃이 찾아왔다. 벚꽃은 민수의 형의 딸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부모가 이혼했고 벚꽃은 우울증에 빠져 말이 적어지고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고 스스로 고립되었다. 그녀의 눈에는 아이의 천진함이나 장난기가 없었고 대신 슬픔과 공허함이 있었으며 기쁨을 느끼는 능력을 잃은 듯했다. 벚꽃의 부모는 산의 맑은 공기와 민수의 조용한 환경이 그녀를 치유해주길 바랐다. 바람 부는 오후, 벚꽃이 현관 구석에 앉아 말없이 쿠키를 씹고 있을 때 눈은 마당에서 놀고 있었다. 민수와 형은 근처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수는 눈이 갑자기 멈추는 것을 보았다. 눈은 벚꽃을 그 호박색 눈으로 바라보았고 마치 작은 몸에 숨겨진 슬픔을 알아챈 듯했다. 눈은 서두르지 않고 짖거나 덤벼들지 않고 천천히 벚꽃에게 다가갔다. 민수는 숨을 죽이고 희미한 희망을 품었다. 그는 눈이 자신에게 했던 것을 알았지만 상처받은 낯선 아이에게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 눈은 벚꽃 앞에 앉아 머리를 살짝 기울이며 마치 듣고 있는 듯 했다.
벚꽃은 피곤한 눈으로 눈을 올려다보았다.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이 눈은 조용히 아빠를 벚꽃의 무릎에 올렸다. 핥히거나 덤벼들지 않고 단지 부드럽고 신중하게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작은 머리를 벚꽃의 가슴에 기댔고 쿡 하고 작고 위로하는 소리를 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이해였다. 벚꽃은 굳었다. 몇 초 동안 조용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 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두려움이나 더 큰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마치 가슴에 무거운 돌이 제거된 듯 마침내 누군가가 그녀의 마음에 닿은 듯 했다. 눈은 움직이지 않고 벚꽃의 어깨에 조용히 기대며 쿡 하고 계속 울었다. 민수는 눈물을 통해 벚꽃의 입가에 처음으로 작은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연약하지만 희망으로 가득한 미소였다. 그 후로 벚꽃은 다시 웃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수의 집에 자주 찾아와 눈과 몇 시간씩 놀았고 슬플 때는 눈이 특별한 포옹으로 평온과 기쁨을 주었다. 민수는 눈이 자신뿐 아니라 상처받은 다른 마음에도 다 치유하는 힘을 가졌음을 깨달았다. 포옹하는 진돗개 대소문이 마을과 인근에 퍼졌다. 처음에는 호기심의 속삭임이었지만 곧 존경과 놀라움을 담아 전해지는 이야기가 되었다. 눈은 훈련된 치료견이 아니었다. 누구도 눈을 훈련시키지 않았다. 단지 인간의 감정을 깊이 느끼고 무조건적인 부드러움으로 응답하는 민수가 수의사 인생에서 본 적 없는 비정상적인 본능을 가졌다. 사람들이 민수와 눈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개를 샀거나 반려동물 치료를 부탁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름 지을 수 없는 무언가, 산속 작은 집에 있는 것을 찾으러 왔다. 최영수라는 노인은 몇 년 전 아내를 잃고 예전의 민수처럼 차가운 집에 홀로 살았다. 최영수는 민수를 찾아 정원이나 날씨에 대해 잡담했다. 현관에 앉아 생각에 잠긴 얼굴로 멀리 바라보는 최영수에게 눈이 다가갔다. 민수나 벚꽃과 마찬가지로 눈은 조용히 최영수의 발에 기대고 허리에 머리를 기댔다. 최영수는 놀라며 눈물을 흘렸다. 눈의 털을 쓰다듬으며 놀랍다고 속삭였다. 아내가 여기 있는 기분이다. 더는 외롭지 않다. 현우라는 청년은 도시에서 직장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와 실패자라 느끼며 수치와 절망에 빠졌다. 그는 상처받은 새끼 새의 돌봄을 상의하러 민수를 찾았다. 절망적인 목소리로 자신의 처지를 말하는 현우에게 근처에서 잠들어 있던 눈이 깨어났다. 눈은 천천히 현우에게 다가가 비판 없는 관심의 눈빛으로 그를 보았다. 눈은 조용히 현우의 팔에 발을 올리고 팔꿈치 사이에 머리를 기댔다. 현우는 비정상적인 온기를 느꼈다. 설명할 수 없었지만 마음의 무거운 짐이 덜어지고 희망의 빛이 비쳤다. 고마워. 고마워. 작은 친구라며 그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은지라는 여성은 산후 우울증으로 지쳐 바깥 세상과의 연결을 잃었다. 남편은 눈의 이야기를 듣고 작은 기적을 바라며 그녀를 데려왔다. 은지는 멀리 떨어져 앉아 멍한 눈빛이었다. 눈은 그 비정상적인 본능으로 서두르지 않았다. 한참 동안 은지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준비하는 듯 했다. 그리고 천천히 기어가 은지의 무릎에 머리를 얹고 올려다보았다. 은지는 눈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었다. 부드러운 안도감이 퍼졌고 마치 따뜻한 공기가 영혼을 적셨다. 눈은 작게 쿡 하고 울며 은지에게 조용히 기대었다. 포옹이 아니라 부담을 나누는 의지였다. 은지는 어두운 영혼의 희망의 빛을 느꼈다. 고마워라며 그녀는 말했다. 몇 달 만에 자연스럽고 감정적인 목소리였다. 민수를 찾은 사람들은 모두 같은 경험을 했다. 눈에게 포옹받았다. 그리고 훨씬 가벼워졌다. 민수의 작은 집은 외로움의 은신처가 아니라 이해와 치유의 작은 낙원, 눈이 마음과 영혼인 곳이 되었다. 한때 유대를 피했던 민수는 눈과 상처받은 영혼을 잇는 다리가 되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이야기와 감사 인사에 미소 짓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눈이 이해의 말이 필요 없음을 알았다. 찾아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느끼러 왔다. 세월이 흘렀다. 민수는 많이 늙었다. 머리는 후지산의 눈처럼 하얗게 변했고 등이 굽었으며 걸음이 느려졌다. 하지만 그는 더는 외롭지 않았다. 상실의 고통은 여전히 그곳에 그의 인생의 일부로 남아 있었지만 더는 아픈 상처가 아니라 눈이 매일 키운 사랑으로 감싸인 희미한 흉터였다. 눈도 나이를 먹었고 주둥이 주변 털에 흰 점이 생겼지만 호박색 눈은 여전히 따뜻했다. 매일 아침 부르지 않아도 그의 곁으로 왔다. 발에 머리를 기대거나 가끔 가슴에 기대었고 익숙한 쿡 소리가 울려 절대적인 평온을 주었다. 민수는 자주 눈을 쓰다듬으며 눈뿐 아니라 자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개는 내가 구한 게 아니라 나를 구했어. 그는 한때 외로움과 과거의 어둠에 영원히 잠길 줄 알았다. 하지만 눈은 그를 어둠에서 끌어냈고 그 부드러운 존재와 말 없는 포옹으로 조금씩 구했다. 눈은 그에게 사랑에는 말이 필요 없고 자비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 깊은 상처는 가장 단순한 행동, 마음의 접촉으로 치유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민수의 산속집은 외로운 영혼의 은신처가 아니라 사랑의 성전이 되었고 누구나 위안을 찾고 과거의 흉터가 치유되는 곳이 되었다. 가끔 화려한 말이나 고상한 조언이 필요하지 않다. 육체의 약이나 공허한 위로의 말도 아니다. 단지 적절한 때의 포옹, 깊은 이해의 존재, 말이 필요 없는 마음의 교감. 그것이 전부다. 눈 작은 진돗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사랑에는 말이 필요 없고 느끼는 마음은 창조가 준 가장 귀한 선물이며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모든 영혼을 잇는 힘을 가진다.